네, 안녕하세요. 2000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조금 다행인 뉴스들을 전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텔레그램에 보시면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좀 주무시는데 좀 너무 빨리 전달드린 건 아닌가 걱정이 될 뉴스였는데 오전 3시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 단독 뉴스인데 SK온하고 포드하고 3조 배터리 합작 공장을 철회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자다가 뉴스를 좀 보다가 이거는 좀 빨리 전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한 5, 6시에 제가 마침 깼었는데 미국장 종료를 또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좀 빨리 전달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SK온 밸류 체이에 좋지 않은 뉴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장을 잘 버텨줬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좀 붐업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오늘 2차전지가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잘 버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엔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엔솔 실적도 뭐 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일회성 비용을 감안했을 때 에도 뭐 그게 큰 차이는 아니고 매출이 증가율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뭐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었지만 뭐 적당한 게 잘 나왔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큰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왔었어요. 사실 저희 2차전지 뉴스에는 SK온이 포드하고 3조짜리를 합작 공장을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다 아시겠지만 포드랑 SK온이랑 워낙 끈끈한 관계입니다. 사실 SK온이 급격하게 미래 수주 자구를 키웠던 중에 하나는 사실 포드였었어요. 포드랑 미국에서 완전히 뭐 전권을 다 가져가는 상태이고 또 추가로 뭐 유럽에도 이렇게 확장한다는 그 그림은 확실한 이렇게 캐파를 수주 잔고를 보장을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워낙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사실 SK온 같은 경우는 이런 수율 문제가 굉장히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금 부분에 IPO를 실패하면서 사실 LG 에너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진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지만 진짜 최고의 조건에서 상장을 했었던 거고 SK온은 최악의 조건에서 실패를 하고 있고 타이밍이 이렇게 갈릴 줄이야 라고 할 겁니다. 아마 좀 뒤에서 좀 숨어서 했었던 부분인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결론적으로 포드랑 안 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SK온 입장에서는 아직 최종 결렬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포드 입장에서는 SK온하고 이게 거래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기 뒤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나와있을까요? 여기 뭐 나왔죠. 상반기 포드 물량을 납품하기로 한 SK온 헝가리 공장에서 수율 차질이 빚어지면서 고객 차량 출고 일정까지 일부 지연되자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제 텔레그램을 보시면 일렉트릭 뉴스에 이수환 기자님이 먼저 이 영상을 올렸던 걸 제가 봤습니다. SK온하고 포드 동맹 흔들리나 이게 지금 또 꽤 오래전 얘기인 거죠. 일주일 정도 1월 5일날 올렸던 거니까 수율 문제는 물론 사실 이거 유료 구독자한테는 더 빨리 언급되긴 했어요. 그래서 유럽하에서 포드하고 JV를 하기로 했던 것이 LG 엔솔이 가져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 SK하고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잘 끝났지만 물론 SK가 결국은 잘 헤쳐나가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SK 밸류체인이 큰 탄력은 없었지만 SK 온만 오늘 좀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서 사실 좋지 않은 뉴스긴 해요. 그런 부분은 다행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결렬된 것까지 약간 이 뉘앙스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글로벌 자금 경색 때문에 합작 공장을 철회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완전 이 예전에 엔소에서 1.5조짜리 루시드 이런 신생업체들을 타겟으로 한 공장이 철회됐을 때도 엄청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에 주가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버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SK온이랑 철회했을 때 이거를 또 포드가 엔솔에다가 그때 이수환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엔솔한테 넘어갈 것 같다. 얘네들이 워낙 엔솔은 지금 사실 3년 수준 다 겪은 이 폴란드 수요 문제를 다 겪은 이 베테랑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엔솔한테 손을 벌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철에만 됐었으면 우리나라 지난주에 좀 영향이 있었겠지만, 바로 엔솔에서 그래도 이렇게 크게 캐파를 가져가 주는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조 원을 투자해서 연 40기가와트 시정 안팎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협의 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럽, 중국 업체들은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지만 LG 엔솔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겪으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금과 수율이란 장벽인데, 엔솔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율을 부분적인 부분이나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다. 뭐 여기 GM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좀 전에 뉴스도 나왔었지만 BMW하고 지금 30기가와트시 정도의 공장을 4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 SDI도 수율적인 부분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거의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더 탑인 거고, 거의 LG 엔솔하고 장을 겨룰 정도의 두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얘는 SDI도 뭐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분적인 부분, 디스플레이 지분 같은 거를 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두 업체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특히 엔솔의 동무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1년 정도 되고 나서 물량이 나올 걸 이제 걱정이 돼서 많이 시장에서 좀 이제 위축되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좀 더 다시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켠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가 테슬라에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이 원래 테슬라 좋아하긴 했지만 이런 지금 테슬라가 승부수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들어가서 테슬라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는 게, 이 중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여기에 보시면 1주에서 4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주문 이렇게 클릭 각각 해봤을 때, 그랬을 때 인도 시점을 보통 이렇게 보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처럼 늘지 않는 겁니다. 작년 제가 12월 달부터 이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조금 느낌이 쌓였던 게, 이 매주 이 주문 인도 시점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원래는 뭐 한 8주에서 16주 막 이렇게 나오던 게 점점 뭐 4주에서 6주 막 이렇게 줄다가 1주에서 4주 주는 거 보고 진짜 약간 충격을 먹었었는데, 또한 이제 가격 인하를 조금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빠르게 늘지 않는 걸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뭐 걱정은 했었는데, 여지없이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지금 완전히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테슬라가 자기 이윤을 깎아먹고 치킨 게임을 완전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전기차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에서는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10% 이상 가져가고 있지만, 전기차에서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5% 이상 마진도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물론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워낙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뭐 사업이 위태하고 그러지는 전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분명히 도와주겠죠.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 싸움을 테슬라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진작에 이거 확 내리지 왜 이렇게 했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5%씩 내리다가 간을 본 것도 있고요. 제일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 5% 보고 간을 봤을 때 수요가 좀 회복되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요가 또 살지 않아서 더 내렸던 부분도 있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10% 이상 추세 대비해서 하락을 했을 때 완전히 고객들이 난리 났잖아요. 중국 애들이 또 더 얼마나 매너도 안 좋은데 막 길거리에 뭐 똥 싸고 막 난리 났잖아요. 시위하고.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거 뭐 무시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사실 그 당해보면은 엄청 짜증나죠. 제가 구매하고 인도 받았는데 10분 뭐 며칠 뒤 10일 뒤에 뭐 500만원어치 작은 돈도 아니고 내구재인데 집값으로 단 그 비싼 내구재인데 이렇게 할인을 크게 하면 당연히 엄청 싫어지겠죠. 뭐 따진들 안 따진들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하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적인 측면과 수요가 빨리 안 살아서 아쉬웠던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측면과,
급격하게 내릴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 조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을 때 이런 중국 수요가 회복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직은 사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일주에서 4주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지만 모델 Y의 롱레인지나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2주에서 6주로 어쨌든 꽤 많은 물량이 증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국 한 주문량이 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슬라가 배수진을 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우려가 됐던 거는 이렇게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FSD도 있고 제가 여기 많이 말씀을 드렸죠. FSD도 있고 ESS도 있고 메가팩도 있고 차징 등도 있고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역마진까지도 사실 극단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할 리는 없지만 역마진까지도 해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테슬라를 매수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배수진이 통한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매 주마다 계속 지금 살 얼음판을 이 중국 지표에 대해서 주간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브랜드 로열티 같은 부분이 중국에서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얘네들이 하기 위해서 모델 X와 모델 S를 또 런칭한 것을 보면은 마진을 또 그쪽에서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류층한테 모델 X 같은 경우는 1.6조부터 시작을 하죠. 1.6억. 그래서 이 상류층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마진을 좀 보강을 하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BRD 유동부채 비율도 보면은 최근에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죠. 얘네들이 또 생산량을 워낙 늘리면서 또 그랬던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테슬라는 아직도 이렇게 유동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편하게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다. 여차하면 지금 얘네들은 생산량을 못 맞추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마진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아무튼 좀 그래도 그나마 오랜만에 조금은 좋은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또 어떻게 다 주마다 또 수없이 바뀌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본 겁니다. 또한 지금 엔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유럽에서 포드는 사실 픽업 트럭이 또 강자잖아요. 얘네들은 대형 트럭이 강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NCMA 배터리가 양극재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LG 화학은 다 깔고 들어가고요. 근데 나머지를 포스코가 차지하느냐, LNF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인데 포드의 지금 유럽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하죠. 이 포드 라이트닝 같은 거기에는 NCMA 91 정도가 들어가줘야 9반반 정도 들어가줘야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드의 유럽 쪽에는 LNF 물량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분명히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의 필요성을 느끼긴 할 겁니다. 이 시점이나 이런 협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이좋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LG 밸류 체인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상 오늘 좀 짧게 뉴스를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좀 다행인 뉴스 전달드려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